부동산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국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25년에 그 부동산 그 건설 경기 관련해서 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6.1%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1998년 IMF 때 그때 뭐 마이너스 한 10몇 %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가장 이제 최악의 경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덤벼들고 관심을 엄청 보입니까? 아니면 관심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예 사라져 버렸죠. 기대도 없습니다. 관심도 안 가지고 사람들이 그에 대한 뭐 욕심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팔아내려고, 어떻게든 좀 처분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왜겠습니까? 애물단지니까. 어떤 이들은 10억에 샀는데 30억이 됐어요. 20억이 올랐어요. 기분 좋죠. 신나죠. 평가 자산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부자가 된 듯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 팔아서 내 손에 쥐어야 그 차익,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내 통장에,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그래야 그때 돈을 번 거죠. 평가 금액만 올라갔다라고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려 평가 금액이 올라가면 1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올라서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에 준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4대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고.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제가 말한 영상에 달려들어서 득달같이 너 거지지, 너 집 없지, 아파트 없지,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함부로 합니다. 근데 뭐 남들에게 그렇게 비방한다고 그 사람들 상황이 나아지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를 붙들고 목을 비튼다고 한들 부동산의 경기가 안 나아지죠. 뭐 저처럼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영향을 많이 미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 우리네 삶을 좀 잘 내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내보일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값이 내려와야 합니다. 집값이 되게 현실적으로 내려와야, 그래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볼까? 대출을 조금 받아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집들을 사볼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요, 지금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그냥 꺼버렸죠. 그냥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집값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펌프질해서 남들에게 떠넘기고 팔고 나오려고 하는 이 속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상황을 잘 내다보고 잘 좀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 살아가는 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다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생각대로 다 되면 다 부자 되고 다 여유롭겠죠. 근데 둘러보십시오.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되려 연끌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정말 주변의 상황들이, 분위기가 어떤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궁리하고 좀 따져보고 좀 냉정하게 뭔가를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들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10%,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도 10%, 회사에서 살아남아서 정년까지 가는 사람도 10%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10%의 법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할 때는 되게 쉽게 얘기하죠. 쉽게. 나 7억 분양받아가지고 14억 됐잖아, 7억 벌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까보면 7억 번 거 아닙니다. 그냥 7억에 분양받았고요, 주변에 14억이라고 얘기해서 기분은 좋은 겁니다. 기분 좋아서 씀씀이 커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한 채 말고 한 3채, 5채 많이 가져서 제 차익으로 부자가 더 돼야지 했던 사람들, 지금 이자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죠. 허덕이고 있습니다. 싸게 사면 가능하죠. 싸게 사고 빚을 최대한 안 지고 사면 충분히 선상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빚을 많이 지고 또 이제 공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까지 같이 있는 것들을 잘 좀 수습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좀 헤아리며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더라. 그리고 적어도 지금은 2025년, 6년, 7년 최소 이 25, 6, 7은 부동산 관련해서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앞으로 한 2, 3년간은 최소 2, 3년간은 부동산이 연착륙도 아니고 경착륙해서 되게 집값이 많이 조정받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이제 문제들도 정리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수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구조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구조조정의 과정 없이 그냥 되는 건 없다. 그 엄청나게 힘겹고 어려운 그 시기들을 지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오고 그런 걸 견디고 나야, 그리고 나야 뭔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을 좀 잘 따져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떠냐, 괜찮으냐, 별일 없냐, 문제 없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죠.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는 거 없다. 뭔가를 얻으려면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정말 내가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 그걸 가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은 가질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 최소 3년간은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죠. 기다려야죠.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요. 좀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게 많은 인생의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걸 가지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잘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상 만사가 살아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고민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뒤범벅이 되죠. 우리는 그러는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정말로 잘 가지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냐,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각오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더욱더 힘내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더 분발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마음을 먹는 중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경기가 매우 안 좋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심은 가지되 뭔가를 해볼 생각은 최소한 3년가량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